윤변의 판례 콘서트. 안녕하세요. 판례 콘서트의 윤성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동영상과 다음 동영상에서는 국가를 피해자로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최신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동영상과 다음 동영상에서 소개할 판례는 대법원이 2021년 11월 11일 선고한 2021도 7831 판결입니다. 사기죄에 관한 것인데요. 우선 보호법익에 따른 범죄의 분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형법은 형벌을 통해 일정한 가치 내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형법이 처벌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이러한 가치 내지 이익을 보호법익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호법익이란 형법이 개별 구성요건을 범죄로 규정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인 법적 이익을 말합니다. 법익의 보호는 개별 구성요건을 범죄로 규정하여 입법한 목적이기 때문에 보호법익이 없는 범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모든 범죄는 보호법익이 있는 것입니다. 형법 제2편 각칙은 제1장 내란의 죄에서부터 제42장 손괴의 죄까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법 제2편 각칙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들은 보호법익에 따라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및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란 국가의 존립과 권위 또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을 위증죄라는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증죄는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는 것을 막아 국가의 사법 기능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증죄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사법 기능을 보호하고자 하기 때문이죠.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란 사회생활과 관련한 일반적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을 하는 것을 도박죄라는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3년 3월 22일 선고 8.2도 2151 판결에 의하면 이러한 도박죄는 사람들이 성실히 일하여 그 대가를 얻으려 하지 않고 도박을 하는 것을 막아 우리나라 사회의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 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도박죄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속하게 됩니다.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란 개인의 생명과 신체, 명예,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살인죄라는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살인죄는 사람이 살해되는 것을 막아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살인죄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속합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처럼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년 11월 11일 선고 2021도 9855 판결은 비트코인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판례니까요. 이렇듯 사기죄는 절도죄, 강도죄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속합니다.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입니다. 즉 사람들이 기망을 당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등 재산권을 잃지 않도록 막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사기죄라는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기죄가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국가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절도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국가의 소유물을 훔친다면 당연히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절도죄가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국가인 경우에도 당연히 성립합니다. 절도죄는 재물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인데, 즉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재물의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개인이 가질 수도 있지만 국가가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절도죄의 피해자는 국가도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절도죄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이지 개인의 법익에 대한 죄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재산권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즉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의 피해자가 국가인 경우에도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의 기능이 경제적인 부문에 관한 것일 때 일어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번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하게 환급받는 것을 처벌하는 조세범처벌법을 볼까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일단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인지부터 보겠습니다. 대법원 2007년 2월 15일 선고 2005도 9546 전원합의체 판결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조세의 적정한 징수 부과를 통한 국가 조세 수입의 확보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국가의 조세 부과와 징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갑이 조세를 납부한 후 세무서를 기망하여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환급받는 경우입니다. 갑이 세무서를 기망해서 재물인 돈을 환급받았으니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뿐만 아니라 사기죄도 성립하는 것일까요? 국가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고 있는 판례인 대법원 2021년 11월 11일 선고 2021도 7831 판결은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 이와 동시에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즉, 이게 행정법규에서 말한 행정법규에서 이게 규정하고 있는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기망행위를 통해서 침해한 경우에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국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런 걸로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동일하게 보여야 하고, 두 번째,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면 그 행정법규 위반죄로 처벌하면 충분하지, 굳이 사기죄가 성립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처벌이 되니까. 그럼 그 행정법규로 처벌하라는 게 취지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기준에 의할 때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고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성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